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이사를 가려고 알아봤는데 월세가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이사를 갈 준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지금? 그동안 무슨 준비하셨어요? 8년 동안. 네? 무슨 아무 준비도 안 했죠. 그래서 전세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나는 어쨌든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서울에서 살아요? 너무 진짜 서럽다.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를 맡은 전기영입니다. 물릴레몬에서 대박레몬이 되고 싶은 한지원입니다. 40세 초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 김알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이사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거 있죠. 전세냐? 월세냐? 아 맞아요. 이 고민을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실 사회초년생 전월세 도우미 김현우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 고민 대신 풀어드리는 김현우라고 하고요. 지금은 MBC 라디오 손경제 상담소 오후 1시 52분에 제가 5분 동안 짧게 치고 빠집니다. 들어가야겠다. 전세로 가야 되나 월세로 가야 되나 그런 거 누구한테 물어볼 곳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 부모님께 의논을 해도 부모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이제 사연 주시면 제가 대신 심부름을 해드리는 그렇게 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우리 꼰대 같은 저 직장 상사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분의 잔소리가 나를 위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따 얘기해 줄게요. 언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바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왜 사회초년생들 차 사지 마라 뭐 하는 거 나는 차 사가지고 편하게 다녔지만 너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라는 게 아니잖아요. 차 사면 돈 못 모아 하는 그 진짜 진심 어린 조언, 과거의 나를 반성하면서 하는 건데 진짜입니다 그거. 네. 난 진짜 늘 진심이었어. 그리고 웬만하면 독립하지 마세요. 부모님 주위에 얹혀 사는 게 사회초년생들은 돈 모으기 가장 좋습니다. 자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전세? 월세? 그럴 때는 전세 보증금을 통한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이때의 대출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거는 금리가 낮으니까 그걸 받아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없다면 비싼 일반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그게 금리가 3% 중반에서 높게는 막 7%대까지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은행에 이자를 주는 게 얼마냐? 혹은 월세로 들어갔을 때 집주인한테 줘야 될 임대료가 얼마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다룰 수 있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거 있는 거예요? 정책 대출은? 예전에는 그 중기청 대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청년한테 더해주는 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기준이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자세한 거 알아보려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들어가셔가지고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 본인이 해야지. 네, 기준 대략적인 그 느낌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기준으로는 2억 원 한도로 이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돼요. 1억짜리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80%니까 8천만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 돈으로 최소한 얼마는 있어야 된다? 2천. 그러니까 내가 돈이 500밖에 없어. 그런데 난 전세 살고 싶어 라고 할 땐 포기하고 반지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2천 모을 때까지는 이 항으로 버텨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거를 버팀목 안 되네? 그럼 은행 대출 알아볼까? 은행은 90%까지 나오니까 근데 은행은 6%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죄송하지만 미친 짓이다. 영리하지 않아. 네. 이건 그냥 돈 모을 걸 포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채널이 재테크를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머리 써야지. 네, 머리를 쓰고 내가 어쨌든 돈이 없으면 뭘 생각을 해야지 내 몸이 조금 편해지는 순간 호주머니는 거덜납니다. 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녀요? 더워 죽겠는데 출퇴근 시간에 택시 타면 편한데?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고개를 못 들어요. 드세요. 저가 그냥 혼나고 있는 거 아, 같아요. 죄송해요. 매 시간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한 3%다. 그럼 우리가 1억을 대출받아도 연간 300 나누기 12달 하면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 편하고 쉽게 1억 대출을 받고 내 돈으로 3천 그러니까 1억 3천짜리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3천은 내 돈이지만 1억은 대출받아도 내 돈 아니죠? 하지만 1억 3천짜리 전세 나가는 이자는 25만 원. 내 돈 3천에 이자 25. 그러면 결국 보증금 3천에 25만 원짜리 월세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 보증금 3천에 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쭉 찾아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3천에 25짜리가 있어? 없으면 얘가 나이스한 거고, 3천에 25짜리가 있는데 얘보다 컨디션이 좋아? 그럼 당연히 월세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그런 집이 없으니 이럴 때는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전세가 훨씬 낫다. 그런데 그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정책 대출이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아, 또 집이 또 되는 데가 있을 맞아요. 똑같이 생긴 건 빌라인데 여기는 왜 LH 대출 안 된다 그래? 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 된다 그래? 그게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집이 아니라고. 집처럼 생겼는데 집이 아닌. 아,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용도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근생. 근생. 제가 그래서 LH 집 알아볼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되는 집이. 맞아요. 이게 결국 넣어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오죽하면 뭐 직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LH 대출 가능한 곳 이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집입니다. 이것이 집입니다. 거래가 이건 집입니다. 집입니다. 조용이다. 근생 아님. 그런 기관들이 걸러주는 곳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 아닌 곳들은 최소한으로 월세 비용 줄여가지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다만 여기서 계속 오래 살지 말고 빨리 돈 모아가지고 비용 줄이는 쪽으로 움직여야죠. 저도 이제 주변에 산책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부동산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뭐 매매, 월세, 전세. 근데 전세집 자체가 진짜 없더라고요. 일단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알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이건 뭐냐면 보증부 월세라는 게 그냥 보증금 내고 월세 내는 거거든요. 월세는 보증금 없이 내지는 않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월세를 낼 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지원이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대출해 주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LH 토지주택공사 전국구, IH 뭐 SH 같은 지역구의 주택공사, 그다음에 지자체, 이런 것들 잘 뒤져보셔라. 특히나 지역주택공사 같은 경우에 게시판 들어가시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해주는 혜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이건 수시로 나오니까 늘 가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알밤님은 지금 사는 집이 월세가 어느 정도? 지금 원룸 형태인데 5천에 50이고 그 사는 동네가 조금 비싼 동네라고 저는 알고 있어갖고 네. 이것도 되게 잘 구한 편이거든요. 주택의 유형은 뭐예요? 빌라인가요? 빌라예요. 아,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이사를 가려고 매매랑 월세랑 둘 다 알아봤는데 월세가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이사를 갈 준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100을 넘는 게 이제 가야지 좀 컨디션 조금 좋고, 진짜 집 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LH 청년 전세 임대로 살고 있어서 오. 지금 8년째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진짜 다행히 10년까지 늘어나서 곧 이제 막바지를 보고 있어서 아 이게 끝나면 2년 남았네. 네 끝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지금 그동안 무슨 준비하셨어요? 8년 동안. 아무 준비도 안 했죠. 그래서 전세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주거가 안정돼요. 비용이 내 손에서 안 나가요. 집주인이 2년에 한 번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5% 이내니까 감당할 수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어서 2년 정도는 더 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주거가 안정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을 준비 안 합니다. 맞아요. 이게 8년이든 10년이든 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놔야지, 안 그러면 돈도 못 모으고 그냥 비싼 월세 또 사는 거예요. 8년, 10년이면 꽤 먼 미래 같거든요. 마치 무슨 환갑 될 때쯤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평생을 살 것처럼. 네. 월세는 그나마 매달 내더니 나가니까 아까운 걸 알고 아 이것 좀 어떻게 줄여볼까? 전세를 가야 되나? 이걸 고민하게 되는데, 주거가 전세로 안정되고 그게 심지어 나라에서 해주는 장기 뭐 이런 거일수록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아진다. 이게 뭐 형님 그만하세요. 이게 제, 그만하세요. 제 과소비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나도 이게. 모르게 지금 손으로 모으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사실 진짜 그 시세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서 아직 500에 30에 머물러 있거든요. 다시 들어도 언제적 새로운 얘기야? 반지야? 거의 해와 연극처럼. 구한말 시대. 전월세 시장이 예. 예전이랑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그러면서 이제 초고가 월세 시장이 됐다. 네. 이러는데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면 인기가 많은 게 시장에 많아지고 없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은 전세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구하려는 사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비중이.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일단 1번,
전세 사기로 주변에서 데이신 분들 많이 보이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요. 내가 그래도 전세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때 어떤 안전장치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 유일한 안전장치가 그 전세보증보험이거든요.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떼이는 위험이 생기더라도 보험금으로 내가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상품이에요. 이것만 가입하면 사실은 안전합니다. 이것만 가입하면 안전한데 이걸 가입할 수 있는 가입 기준이 예전에 비해서 문턱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 문턱이 높아지는 바람에 기존 보증금으로는 가입이 가능한 집이었는데 지금은 그 보증금으로는 가입이 안 되고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요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이 100%일 때도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3억이에요. 그러면 보증금은 얼마까지? 3억도 가입이 가능한다. 집값이 살짝만 떨어지거나 전세 시장이 안 좋아지면 위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 막 뻥뻥 터지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보증기관에서도 가입 기준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쪼였습니다. 그래서 집값 대비 90%까지만 가입 가능하도록. 또 하나 쪼인 게 뭐냐면 집값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아파트라는 건 시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 그러니까 비아파트는 시세가 없습니다. 시세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빌라가 3억에 팔렸다고 해서 우리 빌라도 3억에 팔릴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세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집값을 어떻게 보느냐. 공시가. 나라에서 그래 이건 이 가격이야 라고 하는 그 가격. 그런데 그 공시가는 일반적인 거래 가격보다는 싸요. 빌라 같은 경우에 공시가의 150%를 집값으로 본다 라고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공시가가 2억이면 집값은 이거의 150%인 3억을 그 집의 집값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타이트하게 쪼여가지고 140%로 낮췄습니다. 140%? 네. 결국은 공식이 생긴 게 공시가의 126%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공시가의 150%까지 가입이 가능했는데 126으로 낮아지면서 공시가 2억 원인 빌라에 예전엔 3억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서 3억 보증금 내고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으나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 2억 5천까지 이걸 초과하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억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증보험 그때는 가입이 가능해서 나는 3억에 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만기가 돼서 나갈 때가 됐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보통 집주인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빼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억에는. 위험하니까 이 집은. 그러면 낮춰야 되는데. 낮춰야죠. 자, 집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3억을 받아가지고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제는 돈을 빼주기 위해선 2억 5천의 세입자를 받아야 돼요. 5천만 원 어떻게 해요? 내 5천만 원. 5천만 원은 뭔가 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든 뭐하든 5천만 원 대출을 받고 새로운 세입자 2억 5천에 받아가지고 3억 원을 마련해서 기존 세입자 빼줍니다. 5천만 원 어디서 대출이라도 받았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건 그냥 아유 내가 손해봐야지. 이러실래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러면 그걸 누군가한테 전가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기존엔 3억 전세였지만 이제는 2억 5천에 이자로 월세 10만 원 정도 반전세. 그런데 이 월세라는 것도 이게 나중에는 이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건보료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리비가 요즘에 비싼 집들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가 비싸고. 월세는 40인데 관리비가 15? 이 뭐야 이거 아파트도 아니고. 이렇게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부리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 올랐어요? 아니 주위에 들어보면 막 50도 있고. 관리비가요? 네. 관리비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게 표준 계약서에다가 그러면 50만 원 관리비를 도대체 너희들이 어디다 쓰는 거야? 그걸 세부적으로 명시해라고 했는데 명시하면 그래 청소비로 30 쓴다 왜?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왜곡이 생깁니다.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이나 이런 데 가지고 여기 월세 얼마야? 해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월세는 50만 원인데 관리비를 20 내래네? 이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초과를 하죠. 어쨌든 보증금을 낮추면서 그로 인한 손해분을 전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집주인도 전세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언정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월세가 가속화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월세를 비싼 줄 알고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쨌든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서울에서 살아요? 원래는 전세와 월세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그걸 기준을 만들어 버렸어요. 공시가의 126%라는. 그게 그 공식대로 가가지고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다시 균형을 되찾겠지만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다. 당분간은 비싼 월세를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세 사기 네. 예방이 이제 가능한지 네네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방 불가능합니다.
똑똑하시고 아주 부지런하신 분들이 전세 구하기 전에 집 알아보기 전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세 사기 예방하는 법, 피해 당하지 않는 법 공부하고 가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합니다. 나보다 더 빨리 더 진화하는. 빨리 진짜 제가 봐도 야, 이 기상천외한 이런 수법을 또 쓰고 있구나. 근데 나와 있는 그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법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전세 사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뭘 할 수 있어야. 예. 그래도 그나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증금을 내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가입하러 갔는데 그 집은 가입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버리셔야 됩니다. 왜? 보증기관에서 야, 이 집은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라는 집이에요. 그걸 내가 무슨 깡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그 말인즉슨 뭐냐, 여긴 시세도 안 나와 있고 여차하면 이거 떼일 것 같은데? 라고 보증기관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너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떼일 각오로 들어가셔라. 너무 무서워. 여러분들 좀 명심해. 네, 다 걸고 가는 인생을 거죠. 걸고 들어가는. 딱 그거예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은. 소장님이시라면 정말 이 극한의 네. 이 월세가 우위인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월세 40 이하로 하고 보증금 1000 이하로 해도 검색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네. B1. 반지하. 반지하 살기 싫으면 어떡해요? 살기 싫으면 안 되죠. 아까 욕하신 거 같아요. 잠깐만요. 안 했어, 내가 들었어. 분명히 들었어. 싫으면 안 돼. 살기 싫으면 안 되죠.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컨디션 좋은 주택 살고 싶죠. 누구든 30평대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물론 저도 살아봤어요. 반지하, 와, 바퀴벌레가 진짜 이만해. 천정에가 옛날 그 나무 거 아니에요? 아유,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이건 너무 혐오스러워. 이게 이만한 거에 한 마리가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구축에 살거든요. 네. 화곡동. 바퀴벌레가 요즘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신축 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또 혼내실 거죠? 싫으면 안 되지. 욕하실 것 같아서 바로 차단. 그래도 주거비용 아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런 집들. 심지어 나 반지하 정말 싫고 컨디션 안 좋고 너무 싫어요, 곰팡이 피고 건강 안 좋아져요 라고 하면 잘 찾아보면 다가구, 이런 주택들도 있습니다. 다가구는 이게 세대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으로 묶여요. 집이 한 채인 거고 방이 여러 개인 겁니다. 문이 다른 거죠. 문이 다른 거죠. 근데 그걸 집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공부상에 봤을 때는 주택이 한 채고 방방방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몇 천만 원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500, 1000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구에 월세를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다가구 월세는 사실상 위험하지 않아요. 네. 어정쩡한 곳의 빌라 전세보다 다가구 월세는 수요가 많습니다. 1000에 40 어디가 있어요, 그런 집이. 그러니까 그런 곳에 눈높이 낮추고, 물론 가면 샤시가 그거 색깔 있죠, 갈색. 진짜 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그런 샤시예요. 이것도 문 고리도 이렇게 생겼고 도어락 이런 거 없습니다. 열쇠로 열고. 거기서 물분을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아서 내가 집을 사야 하는 이유를 2년 동안 열심히 가슴에 새기고 늘 자랑해요. 그걸 모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아이폰 맥스 사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방금 7을 떠셨어. 어. 이런 게 아니라. 소비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소비예요. 자산을 모으려면 참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어정쩡하게 투자 재테크 채널 보면서 야, 여기 보면 좋은 코인, 좋은 주식 추천해주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그래서 내가 하지? 아끼는 게 기본이에요. 아끼는 게. 오늘은 전월세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선택을 하실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이 전세 사기부터 먼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2년 뒤에 나올 걱정해. 저는 일단은 SH나 LH 이런 걸 항상 좀 습관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현명하다. 저는 이제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이후에 전세를 그냥 완전히 배척했거든요. 나는 이제 전세 너무 무서우니까. 오늘 좀 얘기 들어보면서 이게 이득이 되겠는데 이런 게 많아갖고 집에 가서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금융 환경, 경제 환경, 뭐 부동산 시장 복잡하고 다양하고 힘들어졌는데 반대로 생각하기에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 그리고 젊다는 거 자체가 뭐 수십억, 수백억
보다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너무 꼰대스러운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만 낭만적으로 잘 포장해 주신 것 갑자기 같아요. 포장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거.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답답해서. 오늘 타이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